셋. 안녕하세요. 아니 치고 한. 네, 안녕하세요. 배우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시는 내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이 회사가 일단은 잘 골랐는지, 우리가 이 선택한 이 주식이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에 대한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먼저 달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 왜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 회사가 일을 잘하고 이 기업의 가치가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회사가 있고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널을 통해서 설명해드린 기업 중에 최근에 설명드린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코마케팅, 에코. 그리고 PSK. PSK는 반도체 장비 회사, 에코마케팅은 이제 그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그런 마케팅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어가고, 이제 매출도 이제 몇천억 단위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도 꽤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면 이미 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빅데이터 기반한 그런 뭐랄까요, 온라인 광고 대행 그런 회사 쪽으로도 이런 산업 쪽이 계속 커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그런 분야에서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 재무제표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가 이미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다가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재무제표가 이제 주식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회사를 사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쌀 때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래서 최근에 같이 이제 외국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을 때, 최근에 조정이 왔잖아요. 이럴 때 사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 주식은 이제 미래 가격을 좀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호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딱 그 호재만큼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그 호재 이상을 보통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그림을 좀 너무 못생기게 그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올랐다가 조정됐다가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위로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플리토라는 AI 번역 데이터 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J1K라는 AI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세 번째는 핑거라는 핀테크 회사가 있죠. 이 세 가지 공통점 모두 스타트업들이에요. 이 두 회사는 아직까지 적자 구조고, 이 회사는 이제야 순이익을 창출하고 이제 금융 핀테크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통 IPO 때 가격이 좀 많이 높게 평가돼서 거품이 좀 꺼지고 어느 정도 이런 바닥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다면 언제 오르실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식 가격이 오르려면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 뒤에 숨어 있어요. 주식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항상 어떤 호재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플리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러한 형성을 유지하다가 플리토가 네이버, 파파고랑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그런 소식을 거치고 호재가 떠서 이제 주식가 미래에 대한 반영이 조금 주식 반영되면서 다시 조금 조정되고, 그리고 이 플리토가 이제 그런 코스닥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매출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런 거래가 이제 또한 성실해서 또 오르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리토랑 비슷한 그런 AI 관련된 회사를 어느 정도 몇 조에 인수를 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플리토의 가치가 평가되면서 또 한번 오르고 하면서 최근에 2만 거의 6천 넘게까지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너무 단시간 만에 한 4-5달 만에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 주식이 다시 쭉 조정되고, 또 외국 투자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어느 정도 17,000까지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은 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미 재무제표도 검증됐고 산업 쪽에서도 검증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이렇게 조정됐을 때 조금씩 사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밑에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스타트업들을 워낙 투자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일 똑바로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공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계약을 성사시킨 것을 검증되면서 이제 이런 주가가 오르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에요. 이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대기업처럼 50년, 100년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30억, 40억, 50억 정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가치가 몇백억, 몇천억을 하는데 그 기업이 단기간에 1,000억짜리 기업이 단기간에 2,000억, 단기간에 4,000억 된다는 것은 되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 가격 측면을 좀 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주식이 17,000원에 사서 왜 빨리 34,000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좀 말이 안 되기도 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죠. 왜냐면 그만큼의 이제 주식의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다가 기업의 가치가 좀 늦게 나타났을 때 그렇게 빨리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식의 뒤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조금씩 오른다는 것이 나타나지 주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영상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이미 검증이 됐고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좋고 좋은 회사라면 꾸준히 그래도 오른다. 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결국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계속 좋아진다면 그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주식 가격도 점점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가격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가치를 반영시킬 때 항상 그 호재가 발생했을 때 호재만큼 그 주식의 가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호재보다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조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50%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매도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조정이 돼요. 또 이러한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 같은 장기 투자들이 이런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호재가 발생해서 올랐지만 또 조정이 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스타트업 회사도 처음에 이런 시간이 매우 지루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플립토하고 JLK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한 10%, 20%는 됐어요. 근데 이게 3년, 4년 동안 20%가 됐어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잘 샀나?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다른 회사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주식은 오히려 더 사기 좋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결국에는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사는 주식이 좀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이제 좀 늦게 반영되는 경우 이제 보통 아마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아마존도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중에 아마 탑3 안에 들 거예요. 엄청 어마어마하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다가 오랫동안 적자를 유지하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좀 커졌지만 아마존에 대한 의심이 많은 투자자들도 당시에는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엔 아마존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그래프죠. 그만큼 처음에 이 아마존을 바라보던 투자하는 회사들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회사들도 보통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지만 결국에 이런 그래프도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투자하면 솔직히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보시기에 꾸준히 이 주식 가격적으로 측면에서는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수익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회사는 좀 더 저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보통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보통 이때 한 몇십억을 넣어놓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고 바로 오르면 다 좋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조금씩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월급에서 한 50만원, 10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 못 넣었는데 바로 올라버리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더 많이 못 넣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넣으면서 우리가 한 3년, 4년, 5년 동안 5천만 원 정도를 놓고 나중에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해서 5억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식을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주식의 펀더멘털이 확실하고 이 주식의 가치가 맞다면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는 이런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기억하신다면 장기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